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중국이 들썩들썩 되고 있습니다. 6.18이라는 명칭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광군제만 굉장히 익숙하지만 중국은 이 상반기, 전반기에는 저 6.18 쇼핑 축제라는 것이 전체 내수 시장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 6.18 쇼핑 축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는 뭐가 될까? K화학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인대, 중국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이제 5% 내외라고 했지만 이제 5자를 찍었잖아요. 근데 이 전인대에서 나오는, 경협에서 나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은요. 이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계획해서 가는 경제라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그래서 그 목표는요, 달성을 무조건 해야 되는 당위입니다. 그게 이제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5%라고 말했으면 5%로 끝이 나야 되는 게 중국의 목표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5%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어떤 상황이냐? 4%도 안 돼요. 우리가 미국 힘들다, 오히려 중국이 막 히토류로 잘 나간다 하지만 속내를 놓고 보면 지금 시진핑도 마음이 엄청 속내가 타고 있거든요. 하도 또 트럼프가 이 태클을 걸어서 중국도 힘든 와중에. 자, 그래서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일단 6.18 축제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 광군제를 최고로 보지만 요즘 특히 신세대라든가 또 젊은 소비층에서는 이 6.18 축제를 훨씬 더 높게 보게 되는데, 광군제는 알리바바가 주도를 하잖아요. 6.18은 징둥닷컴, 이 징둥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 6월 18일이 징둥의 창립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둥이 이제 주제를 서서 이제 큰 판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요즘에 홍콩 언론이라든가 중국 언론을 보면 또 우리 중학개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소비란 말을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붐이 불고 있다, 신소비 붐이 불고 있다, 그러면서 MZ들은 다르다, 젊은 신혼부부는 다르다, 이렇게 부추기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쨌든 중국에서는 내수를 가지고 부양을 해서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이 공산당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3천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합니다. 3천억 위안, 거의 50조, 60조 달하는 돈입니다. 60조 곱하기 2 해버리 60조 정도인데 이 정도의 유동성을 일단 풀어보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구환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마치 우리가 지금 쇼핑 쿠폰 푸는 것처럼 이쪽도 이구환신 관련한 이제 쿠폰들, 혜택들을 주게 되는데 작년 대비 30%의 규모가 할인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6.18 축제가 다가오고 당장 다음 주에 수혜주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요즘에 중국 관련주에서 시진핑도 온다고 하고 엔터주, 쇼핑, 아니면 면세점주 얘기를 하지만 근본을 한번 찾아보자. 근본적 수혜주. 대중 관련주의 근본, K화학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K화학주는 웬만한 종목들 열어보시면은 최근 2년간 고점 대비 한 60% 정도가 다 급락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내수 침체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동차 안 사, 또 장난감 안 사. 그러니까 중국 내 화학 제품이 남아도니까 이걸 저가 물량을 밀어내게 하면서 전 세계 화학 제품 시장, 화학 시장을 초토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완전히 무너졌고 겸사겸사 우리가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원화가 또 공교롭게도 약세로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강세지만, 그러니까 우리 화학 업체들은 그걸 사들여야 되니까 원화 약세 때문에 또 한 번 설상가상 더 힘들어졌고, 그런데 2분기부터 화학주를, K화학주를 괴롭히던 악재들이 빠르게 좀 해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앞서도 얘기했겠지만 6.18 축제라는 게 결국 중국의 이 내수 부양, 긴급 내수 부양의 한 단면을 이야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이 이제 짜잘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소비 외에 큰 틀의 내구재 소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고 지갑을 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 내에서 화학 제품이 막 남아돌 일은 없겠죠. 덤핑은 거의 지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했지만은 그 유가도 지금 약간 들썩대고 있는데, 유가를 좀 화학주와 연동을 해 말씀드리면,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너무 떨어져도 화학 제품만 일단 안 좋고요. 또 너무 올라가도 화학 제품에는 안 좋습니다. 약 한 60에서 80달러 선, 7, 80달러대가 화학 제품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선호되는 가격대인데,
제가 표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화학 제품들은 어떻게 화학 제품들을 뽑아내느냐.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먼저 이런 뭐 두바이라든 이런 원유를 사오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그럼 원유를 사온 다음에 그 정제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정유사들이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정제 마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가스, 가솔린 쪽 경유 등유 뽑다가 납사라고 불리는 저 나프타를 뽑지 않습니까? 저 나프타를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 기업들한테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프타를 가지고 이제 화학 기업들이 또 한 번 이 정제를 거쳐가지고 폴리에틸렌이니 뭐 PVC니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아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른 기업들에게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당연히 화학 기업들도 저 나프타 가격도 오르니까 원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경기 부진이고 화학 제품 가격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배럴당 한 60, 80, 한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이 가장 선호하는 건데요. 간밤에 유가가 거의 5% 급등하면서 WTI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7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유가가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화학주한테는 나쁘지가 않다. 게다가 지금 원화 환율의 흐름이 강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유 자체, 이 정유사들이 일단은 좋겠지만은 화학 기업들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해서 자, 저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로도 숨겨진 수혜주로도 정유주뿐 아니라 이 화학주까지도 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는 함께 늘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화학주 뽑으면은 늘 빅4, 뭐 표로도 항상 나오는 빅4 네 기업이 있습니다. LG화학의 선봉에 서고요. 롯데케미칼이 있고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사이즈상으로는 화학주를 넣습니다. 뭐 태양광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화솔루션 자체가 화학 비중도 큰데요. 이 네 기업들을 좀 보면 저는 크게 한 이제 LG화학은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세 기업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화솔루션을 먼저 보면 태양광의 한화큐셀도 있지만 폴리에틸렌의 강자고 그동안에 태양광도 힘들었지만 한화솔루션 주가가 안 좋았던 게 화학도 같이 망가지면서 화학 비중이 한 35%, 40% 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주가가 이제 나빠졌는데 지금 태양광이 살고 화학도 바닥치고 돌면서 어제 막 25%, 최근에 거의 한 70% 가까이 오르게 되는 한 더블 저가 대비는 뭐 100%가 나왔죠. 이런 의미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만 좀 따로 놓고 보면 이제 폴리실리콘 외에 인got, 웨이퍼, 셀, 모듈 이것까지 틀까지 갖추게 된 발전까지 갖추게 된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는 점. 이제 태양광으로 급등했지만 한화솔루션은 이제 화학에 대한 사업부. 태양광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화학이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빅4 중에 하나인 금호석유화학은 타이어 늘 기억하시면 되겠죠. 합성고무, 이 합성 타이어인데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들이 다 금호석유화학의 고객들입니다. 특히 타이어는 전기차, 캐즘 뭐 이런 거와 좀 무관하게 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린 천연고무로 이제 타이어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천연고무 가격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성고무 쪽의 수요는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을 보고 저는 이번에 618로만 놓고 보면 저의 이 단기적인 K화학주의 수혜주는 로케, 이 롯데케미칼인데 정통화학주입니다. 뭐 에틸렌, 프로필렌, 뭐 PVC, ABS 정통화학 제품 뽑는 게 로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2년간 가장 힘들었던 게 롯데케미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이구안신 또 중국의 저가 물량이 끝나게 될 때는 저는 뭐 ABS, PVC 가격도 회복되는 그 수요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 이후에는 뭐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뭐 3년 연속 적자라는 기업이 이 정도면 망하죠. 뭐 초유의 사태고 이렇게 되니까 작년 말 올해부터 자산 팔고 사람 자르고 뭐 일본의 소재 기업 팔고 파키스탄 법인 팔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권고 사직도 지정 뭐 되고 있고 지금 아마도 화학 쪽에서는 경제 구조 개혁이 가장 먼저 들어갈 그럴 분야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화학을 꼽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이미 3, 4개월 전에 바닥을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빠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6.18 축제에 따라서 화학도 좀 봐야 되고 앞서 말한 이제 빅4 중에서 이제 이쪽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들도 함께 주목하시라. 이렇게 오늘 K화학주들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봤습니다.